이런 거 어떤 무슨 논의 주제가 되지 않니 이런 거? 팔아도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진짜 고민이야 이게. 파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판다 손. 안 판다 손. 기현이 안 들었어 손을. 뭘 것 같아? 안 판다? 와 4대 4입니다. 애매합니다, 그지? 다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해요. 자, 6번. 자, 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2 수학 때 했을 내용입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직선을 나타내는, 우리가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나타내는 형태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나타내는 형태는 같은 듯 다른 식이라 그랬어요. 얘는 함수적인 표현이에요. 함수. 얘는 방정식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를 주로 나타내는 건 y는 fx의 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y는 fx의 하나의 모습.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과정에서 배울 거예요. 공동수학 2 중에. 자, 이렇게 생긴 식을 다음과 같이 써요. fx, y는 0. 자, 앞으로 나타날 표현이니까 미리 한번 보세요. 모든 수학에서의 는 0꼴을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표현입니다. 는 0꼴을 나타내는 표현. 얘는 x, y의 관계식을 주로 나타내는 함수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이건 함수다. 이거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함수하고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와가야 돼요. 수시로.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처럼.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x에 얼마를 대입하면 y가 얼마가 나올까에 그 값에 주목하는 식인 거고요. 얘는 대입하면 0이 되는 해에 주목하는 식인 거예요. 특징은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본질은 만약에 둘 다 직선이다. 그럼 둘이 똑같다. 이걸 이렇게 쓰고 이걸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둘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지나는 4분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그래프의 개형을 묻는 겁니다. 그래프의 개형.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생긴 게 직선이죠. 그럼 직선의 개형을 본다라고 하는 건 어디를 지나냐? 자, 직선의 개형을 정리하면 자, 기울기가 0이 아닐 때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 y절편이 양수. 그다음 기울기 양수, y절편은 음수. 기울기 음수, y절편은 양수. 기울기 음수, y절편 음수. 자,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만드는 게 일반적인 1차 함수 개형의 모습이에요. 1차 함수. 만약에 n이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n이 0이면 자, 요렇게 m값이 양수, n이 0. m값이 음수, n이 0. 원점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자,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 음수면 오른쪽 아래. y절편은 지나가는 y축 위의 좌표를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는 A하고 B가 모두 0이 아닐 때, A하고 B가 모두 0이 아니라면 Y에 관한 등식 변형이 만들어져요. 자, B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주어진 요 식에서 기울기와 Y 절편인 겁니다. 알레르기성. 기울기와 y절편. 그래서 요 기울기의 식도 암기해놓고 쓰기를 추천합니다. 기울기. 자, 직선이 딱 나오면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b분의 a.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기울기 정도는 바로 뽑아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 자, 2차 함수에서도 축의 방정식 외우자고 했죠?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울기. A, B가 모두 0이 아닐 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는 희한한 모습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0이 아닐 땐 이렇게 바꿔서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이 양수냐에 따라서 4개 중에 하나의 직선으로 보면 되고요. 자, 이때 A가 0이다. A가 0이고 B는 0이 아닐 때. 자, 그러면 BY는 마이너스 C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는 Y축의 수직인 직선. 다음 A는 0이고
0이 아니고 b가 0일 때. 그러면 ax 더하기 c는 0인 직선이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하는 x축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까지 나오는 게 앞에 있는 식하고의 차이죠. 그래서 a나 b가 0이 아닙니다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요. 자, a, b, c의 부호가 다음과 같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니? 자, ac가 양수, bc가 양수래요. 똑같은 c를 곱했을 때 같은 부호니까 a하고 b의 부호는 뭐겠어요? 동일하겠죠. a하고 b의 부호가 같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그랬어요. ab가 양수면 b분의 a가 양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b분의 a는 음수가 될 거다. 자, 그러면 y절편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b분의 c였어요. 자, 그러면 b분의 c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는 음수. 기울기 음수, y절편 음수. 기울기 음수, y절편 음수. 지나가는 4분면 2, 3, 4, 4분면 이렇게 답하면 된다. 봤던 거죠? 할만하죠? 자, 두 번째. AB가 음수, BC가 양수. 자, 역시 똑같은 B를 곱했는데 A를 곱할 때와 C를 곱할 때 부등호방이 다르다. 자, 그러면 AC의 부호는 뭡니까? 음수가 되는 거예요. A하고 C는 부호가 다르다. 사실 문제 지금 상관은 없어요. 자,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자, A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는 뭐겠어요? 양수. 자,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 BC가 양수니까 음수. 기울기 양수, Y절편 음수. 제1, 3, 4, 4분면을 지난다. 자, AC가 양수인데요. B가 0 나왔어요. B 0. B 0 나왔으면 여기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는 겁니다. B가 0이 나왔으면 이 상황인 거예요. A는 0이 아니고,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하는 직선일 때 AC가 양수니까 요거 양수. 그럼 얘는 음수가 되겠죠. X축의 수직인 직선인데 X축의 수직인 직선인데 그 값이 음수인 어딘가를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2, 제3,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은 함수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함수가 아닌 직선도 우리가 다룬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돼요. 자, 74번에 A가 0이다. B는 0이 아니다. 어디서 봐요? 요거죠. 자,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는 직선인데 BC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는 양수. 양수니까 여기 어딘가를 지나는 요런 직선이 되겠다. 1, 2,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C가 0이다. C가 0인 건 기울기가 0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0, Y절편이 0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AB가 음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였어요. AB가 음수면 기울기는 양수죠. 기울기 양수면서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1, 제3, 4분면을 지나는 직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해됩니까? 75번. AB 양수, AC가 음수일 때 다음의 개형은 자, 한번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양수니까 음수. 자,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 없네요. 자, A랑 곱해서 부호가 다르니까 B하고 C는 다른 부호. B하고 C가 다른 부호. 거기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 기울기 음수, Y절편 양수. 몇 번? 3. 기울기 음수, Y절편 양수. 자, 이제 7번. 남은 내용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7번이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았냐 물어봤던 그 내용의 연결이에요. 기울기와 상관없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다시 봅니다. 직선의 주인공은 얘라 그랬어요. 나야 나. 얘를 잘 갖고 노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기울기가 m 지나가는 직선이 x1, y1이에요. 왜 그런 거라 그랬어요? 이거 설명할 때. 기울기에 상관없이 얘를 지난다. m에 관한
항등식으로 봐야 된다. m에 관한 항등식. 이제 이 개념을 다시 봐야 돼. m에 관한 항등식. 이제 좀 어려운 것까지 확장을 할 거예요. 주어진 식을 우변으로 다 넘기면 뭐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요 정도가 되겠죠. 자, m에 관한 항등식.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된다. 지금 항등식 복습하고 있으니까 보입니까? 해석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풀었잖아. 다음의 식이 k에 관한 항등식일 때 x는 얼마, y는 얼마니? x는 1, y는 2.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그냥. 그런데 이걸 맨날 K라고만 쓰는 게 아니잖아. 항등식의 주인공은 아무거나 바뀌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M에 관한 항등식일 때 X는 얼마, Y는 얼마니라고 하는 게 X는 1, Y는 2인 거야. 방정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얘를 직선으로 해석을 하면 Y가 2고 X가 1이다라고 하는 건 좌표 평면 위에 1,2라고 하는 점을 나타낸 요 점을 반드시 지난다라고 하는 걸로 말할 수 있다는 거야. 1,2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 1,1을 지나는 직선들. 기울기에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 하나로 정해지는 겁니다. m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하는 표현 이해되겠어요? 서연아, 오늘 수업의 핵심을 떠들 거야 지금부터. m에 관한 항등식. 자, 물론 위에 있는 애랑 아래에 있는 게 살짝 달라요. 부호가 y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자, 본질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얼마니?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가 얼마고 y가 얼마니? 같은 질문인 겁니다. x, y를 합쳐서 점이라고 묻는 것 뿐인 거야. 그러면 얘는 k에 관계없는 항등식이구나. k에 관계없는 항등식이면 어떻게 만들었어? k가 있는 항, 없는 항은 0. 이렇게 만들었죠. 똑같아요, 풀이가.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2x 마이너스 kx 플러스 3k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연립방정식의 해. 여기까지 우리 구해봤죠? 그럼 구하면 돼요, 이제. 가간법 대입법. x 대신 3y, 6y 빼기 y, 5y는 5, y는 1, x는 3. 정답은 3,1.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변신할 거야. 똑같은 식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거야. 똑같은 식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우리는 방정식인 거랑 함수인 거랑 직선인 거랑 막 넘나드는 이것들을 연결하는 이 이해가 중요해.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0입니다라고 하는 거 얘만 보면 얘가 뭐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죠.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밑에 있는 애 뭐야 이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죠.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뭐야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 그렇죠? L1과 L2의 교점을 구했어요 지금. 그게 3,1이라며. 그러면 처음에 있던 질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 직선은 K에 관계없이 항상 3,1을 지난다 그랬는데 K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게 바로 누구야? 요 두 직선의 교점인 거죠. 그래서 이 식의 이름이 뭐냐? 이 식의 이름이 L1, L2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요 식의 정식 명칭이에요. 요 식의 이름.
직선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직선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하지만 아마 같은 이야기를 앞으로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최소 5번은 더 할 거예요. 5번은. 내년에 당연히 또 해야 되고 어려운 건데 이걸 정복해야 최고 난이도 문제가 들어가요. 다시 보세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가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게.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자 K에 관한 항등식일 때 0이고 0입니다를 직접 풀었더니 나온 식이란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또 다른 A-X, B-Y, C-0이라고 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쓱 쓰고요. 하나를 K에다가 묶어서 쓱 써주면 요 직선이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요 직선의 모습이. K는 여기다 해도 상관없고 여기다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요 식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여기서 더 확장해야 되는데 어려워. 지금은 여기까지만 보자. 그럼 요 식을 다시 보면서 두 가지의 뜻을 느껴야 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다. 왜?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에 상관없이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고 하는 건 둘의 해를 구할 거다. 요것의 교점을 구할 거다. 그 교점이 K에 관한 항등식에서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다. 그러니까 그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얘 모습이 되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세요. 이거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처럼 얘도 어딘가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이것의 해가 x1, y1이라고 하자.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되는 거야. 얘로 인해서. 근데 그중에 그러면 그 점과 또 다른 한 점을 지나요로 직선이 이제 하나로 확정이 되겠죠. 또는 그 직선들 중에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로 직선이 확정이 되겠죠. 그 앞에서 우리가 그냥 어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접근과 뒤의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이 식을 만들어내는 게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으면 직선은 성공이다. 자, 이 녀석이랑 얘 반드시 어디 지나는 직선? x1, y1 지나는 직선. 얘 어디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아시겠어요? 두 가지가 남아야 돼요. 두 가지. 자,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나요. P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거는 항등식으로 풀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접근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항등식 조건으로 푸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K 없는 거는 0. 자, 그러면 여기가 2x 마이너스 y가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푸는 방법은 앞에와 동일하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y는 0이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y 대신 2x. 그럼 여기 x는 3. y는 6. 3,6을 지난다. 직선이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P라 할 때 선분 OP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래서 O에서 P까지 그냥 구하면 되겠지요. 그럼 P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K가 있는 항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K가 없는 항 자, 이렇게 놓고 연립방정식 x 더하기 2y 빼기 1은 0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더하기 7은 0 자, 위에다 2배 합시다. 가감법 자, 2를 더해주면 5y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x는 3. 자, 점 P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니까 자, OP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루트 10 되겠죠? 아, 갑자기 이 9자를 보니까 어느 순간 선생님이 9를 참 희한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알아보죠? 며칠 전에 갑자기 우리 둘째가 아빠 왜 9를 거꾸로 써? 이러더라고. 아니야. 똑바로 쓸게. 희한하게 다른 숫자 중에 9자만 이상하게 쓰는 것 같아. 습관 고쳐야지. 자, 발전 예제 8번. 아까 거기다 그거 안 써놨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9번에 다시 나오네요. 자, 두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자, 8번도 어렵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문제 몇 개 안 남았는데 끄는 이유가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떠들 게 많아요. 직선에 대한 후반부. 질문을 보세요. 두 직선이 어디에서 만나도록.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뭐냐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두 직선이 만나도록, 만나지 않도록. 이런 거 푼 적 있죠? 두 직선이 만나도록. 뭐예요? 연립방정식에 해가 있도록. 그거야. 두 직선이 안 만나도록은 뭐야, 그럼? 평행하도록. 해가 없도록.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건 모두 직선끼리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해요. 모두 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거 뭐 했냐? 포물선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포물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접하도록. 포물선과 직선이 안 만나도록. 이것도 뭐야? 위치 관계인 거야.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떤 도형들의 위치 관계를 묻는 거야. 얘네들이 어딘가에서 만나도록. 몇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어디서 만나도록, 안 만나도록 위치 관계. 도형의 위치 관계. 왜 선생님 도형의 위치 관계라는 이 제목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위치 관계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반드시 그래프의 모양을 동반해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살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상황을 나에게 요구하는 걸까? 자, 그러면 지금 저 문제에서는 첫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직선 두 개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식이 다 나와 있죠. 그럼 이 직선이 기준이 되는 거야. 얘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L1을 기준으로 그려놓자. X절편 2, Y절편 2 읽어집니까? Y의 0대입, X의 0대입. 자, X절편 2, Y절편 2인 직선이 자, 이쯤 돼요. 자, 이렇게 놓고 그럼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어야지 일사분면에서 만나겠니? 여기서 만나라는 얘기잖아. 그치? 여기까지 일단 기준을 잡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또 직선이 나오면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왜 영어지? 직선이 나오면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읽으라는 게 뭘까요? 기울기랑 y제곱.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기울기랑 또는 뭐? 지나가는 한 점. 한 점. 반드시 준다 그랬지. 기울기를 주든 지나가는 한 점을 준다 그랬잖아. 그걸 읽어내야 돼요. 몇 명이 읽어내나 봅시다, 오늘. 저 지나가는 점 어딘지 알아요, 손! 계산해, 그럼. 책 보면 반칙. 응? 그게 난이도예요, 지금. 이걸 읽어낼 수 있냐? 응? 됐어? 모든 직선은 이 식이라 그랬어요. 힌트야. 어마어마한 힌트야, 지금. 저 찾았어요! 손! 아직? 한 분. 손 하니까 얼마 전에 둘째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뭐 할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이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들 때만 보시고 내릴 때는 안 보셔갖고 뽑혔다 그러던데. 이렇게 바꾸라고요, 저 식을. 응? 보여요? 자, 슬슬 바꿉니다. 똑같아지기 한 줄 전이에요. 읽었어요, 이제? 이제 보여요, 손? 아직 안 보여가 있어? 다 바꿨어, 이제. 보여? 예림아! 빨리 안경 쓰고 봐. 보이나? 자, 그러니까 처음에 저 식이 나오면 여기까지를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울기에 상관없이 M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여기서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M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봐도 돼요. M에 상관없이 어딜 지난다? 어딜 지난다? M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M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다가 읽어져야 된다고요. 직선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왜 중요한 거였는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게 읽어질 때까지 맨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여기가 뭘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못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자,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쓴 거 알겠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나가는 점은 아는데 이렇게 놔뒀을 때 기울기가 누군지는 방금 전에 풀었던 마지막 모습으로 봐야 돼요. 기울기 누구예요? M이에요. 뭘 조심해야 되냐? 선생님 비교해 볼게요. 식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또 해석해 보세요. 반드시 지나가는 점 몇 콤마 몇입니까? 다 들렸어. 마이너스 1,1 지나는 거 똑같이 썼는데 뭐가 달라요? 여기가 다르죠? 다르죠? 그럼 똑같은 직선이 아니라는 거잖아. 다르니까. 그러면 y 마이너스 1 놔두고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M에 관해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1,1인 건 같은데 요 직선은 기울기가 누구다? M이다. 요 직선의 기울기는 누구다? 마이너스 M인 겁니다. 되게 다른 거예요. 기울기를 M으로 보느냐 마이너스 M으로 보느냐 범위를 찾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M으로 묶었을 때 지나가는 한 점은 찾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이 Y는으로 해석을 해야 Y는으로 해석을 해야 기울기의 부호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보여야 돼요. 저 식에서 몇 콤마 몇을 지난다?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이게 보여야 돼요. 습관 들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큰일 난다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점이 이쯤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은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라고요. 그 직선들 중에 1사분면에서 얘랑 만나려면 기울기의 범위가 어때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요 0,2를 지나는 직선이 하나의 기준이고 2,0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의 기울기를 구해라. M1 마이너스 1,1과 2,0 x 증가량 3 y 증가량 마이너스 1 다음 0,2 x 증가량 1 y 증가량 1 자, 이렇게 해서 1사분면에서 만나기 위한 기준의 기울기를 찾은 거예요. 최종 마지막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면 기울기의 범위는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 아주 내년에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한 문제냐?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걸 해석 못하는 친구들이 70%입니다. 쟤 뭐야?
1, 4분면을 지난데 얘 뭔데? 방금 우리가 한참 걸려서 찾았잖아.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야. 그 해석하는 친구만 30%라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준 잡아서 풀어야 되니까 이 도형의 위치 관계를 다시 떠올리는 건 또 다른 난이도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지만 시험에는 아주 잘 나와요. 학교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도형에서 묻고 싶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문제라서 그래요. 도형에서 묻고 싶은 게, 직선에서 묻고 싶은 게 뭐겠니, 얘들아, 도대체. 직선이 나한테 뭘 묻고 싶겠어? 상상해봐. 내가 직선이야, 너희가. 상대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았으면 좋을까? 직선이. 내가 어딜 지나는지를 알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직선이니? 물어보려면 내가 어딜 지나는지, 기울기가 어떤지, 생긴 건 직선인 건 다 아니까.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냐? 이게 중요한 궁금증일 거 아니야. 직선이 물어볼 내용은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것을 난이도를 아주 다양하게 내는 거예요. 기울기 뚝, y좌편 뚝, 직선 그냥 나와버리잖아. 그 유치원 직선. 기울기 띡, y좌편 띡, 유치원 직선. 이 정도면 한 고3 직선 됩니다. 이거는. 나는 변해. 나는 그냥 기울기가 정해진 직선이 아니야. 이런 직선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어려운 직선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울기의 정보와 지나가는 점의 정보를 추적하는 게 직선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특히나 기울기는 이렇게 범위를 준다. 점의 범위를 물어보면 대책 없어지는 거예요. 기울기니까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관계를 꼭 기억하세요. 직선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때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의 대소관계입니다. 대소관계. 기울기의 대소관계. 기울기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기울기가 커진다.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일 때 기울기가 커지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일 때 시계 방향으로 가면 작아지는 거예요. 양수든 음수든. 자,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기울기가 큰 거예요? 누가 기울기가 큰 거예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갈 때 기울기 커지는 거라 그랬잖아. 얘가 기울기가 커지는 거예요, 얘보다. 양수든 음수든 기울기가 점점 커졌다가 0 됐다가 양수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음수여도 기울기는 어떨 때 커진다고? 반시계 방향일 때 기울기가 커지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 자, 그러니까 요 녀석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기울기가 커진다는 거지.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얘가보다 커지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기울기의 범위를 따질 때는. 아우, 힘들다. 자, 오늘 선생님이 제일 힘줘서 떠든 수업인 거라고 여러분들이 눈치챘으면 참 좋겠는데. 자, 78번. 두 직선이 3, 4분면에서 만나도록. 자, 또 보세요. 읽어내야지 지금 수업이 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지는 알겠죠? 기울기가 누구고 지나가는 점이 누구냐? 그걸 뽑을 준비를 하라는 거야. 항상. 미지수가 섞여서 나오는 직선. 자, 기울기 누구? 기울기 누구? 마이너스 m. 지나가는 점 누구? 1, 마이너스 1. 읽어집니까? 우리 약속 이거 다 읽어지기로 약속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물어봐도 선생님 까먹었어요. 까먹지 말자고. 까먹지 말라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떠들잖아. 자, 그러면 위치 관계를 따지라 그랬어요. 두 직선이니까. 자,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3, 4분면에서 만나도록. 자, 조심해야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m입니다. 자, x절편 마이너스 1이고요. y절편 마이너스 1인 요 직선을 먼저 기준 잡아놓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이래요.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3, 4분면과 만난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입니다, 얘. 요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 다음 요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자, 일단 기준되는 직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요때의 기울기를 봅시다. 기울기. 자, 0,-1까지. 1 증가, 2 감소. 마이너스 2죠. 자, 얘는 뭐예요, 얘는? 기억나요? X는 P, Y는 Q. 얘는 기울기가 얼마? 얘는 기울기 0짜리 직선이에요. 얘는요? 기울기 없어요. 기울기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기울기가 없는 거야. 구하러 들어가면 없는데 그걸 구하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막히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얘는 기준이 되는 기울기가 없어. 이건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야. 그러면 자, 3, 4분면에서 만나려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돌아야 돼요?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럼 기울기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러면 기울기가 기울기가 아니죠. 기울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었어요. 기울기가.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진다. 이거였어요. 지금 기준에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져야지 3, 4분면에서 만난다. 알겠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m이니까 n 값의 범위는 뭐가 돼요?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나온 것도 귀찮고 기울기가 없는 경계에 나온 것도 애매하고. 알겠습니까? 무조건 사이범위 이런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자, 79번. 직선과 두 점을 이은 선분이 만난다. 자, 이번에는 기준이 직선으로 나온 게 아니라 두 점으로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두 점을 세팅을 해야겠죠. 5,1 이쯤. 다음 2,3 이쯤.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선분과 직선이 만난대요. 자, 또 읽어요. y는 mx 플러스 2. 읽어요. 그러면 이제 뭔지 알아야 돼요. 기울기를 읽어요. 지나가는 점을 찾아요. 기울기 얼마? m. 어느 점 지나요? 0,2. 0,2를 지난다. 0,2를 지난다. 잘하자, 얘들아, 진짜. 잘 기억하자. 여러분들이 주로는 실전에서는 이 형태를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 형태.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 얘기할 때도 y1을 넘겨서 푸는 거 많이 할 거라고 했죠. 미리 예고한 게. 이 형태. 자, 그래서 m, 기울기 m이고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0,2를 지난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0,2를 지난다. 자, 그럼 0,2가 어디 있냐? 여기 있네, 여기. 0,2를 지나는 직선이 선분과 만난대요. 그럼 선분과 만날 거니까 자, 요게 경계가 되고요. 요게 경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 구합니다. 기울기 M2 5 증가 1 감소. 다음 기울기 2 증가 1 증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사이에요.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반시계 방향 커져요. 2분의 1까지. 됐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문제랑 지금은 달라요. 앞에 있는 거는 뭐 1사분면에서 만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되지가 않았죠. 그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는 허용이 안 됐는데 지금 문제는 뭐래요? 선분과 만난대잖아. 그럼 이 직선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선분과 만나는 거니까. 선분과 만나는 거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계가 되는 점을 지날 때까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지나는 경계를 가지고 어떤 사분면을 이야기할 때는 그 점은 지나기 직전까지. 근데 선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점을 지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직선에서의 위치 관계 중에 최고 난이도 문항을 보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다시 봅니다. 자, 필수 예제 9번. 두 직선의 교점과 누구누구를 지나는 직선. 자, 여러분들 교재 밑에 보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짙은색 박스. 보이죠?
거기다 체크해 놓으세요. 중요 체크해 놓으시고 자, AX, BY, C 우리 1층에 있죠? A-X 선생님 예전에는 BYC 유명했는데 자, 이 직선의 이름이 뭐라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름이 긴데 잘 써야 돼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세우래요. 자, 그러니까 이걸 고일스럽게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일스럽게 직선 하나 쓰고요. K배의 직선 하나 쓰고요.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라고? 두 직선의 교점이 어딘가에 있으면 거기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라고요. 근데 그 직선 중에 어딘가에 2,2를 지나는 얘를 구하래요. 얘를 구하래. 하나만 있겠지. 그러면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고? 2,2를 지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걸 지난다 그랬으니까. 그럼 2,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K. 이렇게 돼서 K가 3분의 1입니다가 구해지는 거예요. 얘네들 중에 여기를 지나려면 그 K 값은 3분의 1이군. 좋았어.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고일스럽게 푼 거예요. 고일스럽게 푸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지금이니까 좀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게 보이면 진짜 성공입니다. 진짜 나 복습 선행 잘해놨구나. 내년에 이게 딱 보였고 두 직선을 지나는 교점인데 그래 그거 이게 딱 나오잖아. 대단한 거예요. 미리 얘기하지만 내년에 한번 예원아 이거 써봐 그랬는데 쫙 쓰면 예원이 대단 이거 할 거야 진짜로. 이거 진다? 진짜? 자, 지금의 이 과정이 다시 한번 보면 자, K는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K라고 해도 상관없고 여기다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 여기다 놓으면 다른 값이 나왔겠죠? 자, 이렇게 놓고 지나가는 점 대입해서 K를 찾는다. 자, 그러고 나면 양변에 3 곱하고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얘가 문제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수학에서 지금 문제를 푸는 과정의 이런 길이 한 6줄? 이거보다 이 식을 만들어내는 애의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이게 얘가 식을 딱 한 줄 쓸 수 있는 이 식을 이해해서 쓸 수 있는 게 차지하는 이 문제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이걸 알아내는 게, 이걸 갖다 쓰는 게. 계산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고일스러운 풀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풀지 않아도 풀 수는 있어요. 중등스럽게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중학교 때 나와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그 교점이랑 얘랑 갖고 직선 구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되는 거야. 사실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연습용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 셈이 중등풀이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푸는 문제의 본질은 직선을 구하라고 했으면 뭐 추적하라고 했어요? 기울기와 점 또는 점 2개 추적하라고 그랬지? 지난 시간에 한 거잖아. 점이 나왔네? 두 직선의 교점? 오케이. 구할 수 있네? 이렇게 쉽게 가야 되는 거야. 너무 어려워하지는 말아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풀이를 보여주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2를 연립합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면 x는 마이너스 2래요. y는 마이너스 5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하고 2,2를 지나는 직선 기울기 x 4 증가, y 7 증가. 자, 그러면 y 마이너스 y1은 4분의 7 x 마이너스 x1 같은 거 한 거예요. 같은 거 한 거야. 자, 근데 이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 내용만으로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푸는 데 있어서는 지금처럼 푸는 게 괜찮습니다. 푸는 데 있어서는. 자,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또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렇게만 푸는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적겠죠. 당연하죠. 이거는 중2 때 하는 거라니까.
중2한테 풀어라라도 지금 풀 수 있는 거야. 저걸 모르는 애한테 풀으라 그래야지 이렇게 풀겠지. 근데 괜히 막 저걸로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아, 이거 뭐였더라? 아, 되게 있었는데 뭐. 아, 되게 거창하고 막 선생님이 막 쌍따봉 날리는 거 있었는데 막 그러면 그걸 떠올리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응? 자,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저 교점 찾으면 끝나는 거라고요. 응? 교점 찾아서 원점을 지난다 하니까 풀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게. 81번. 응? 아니구나. 미안해. 너무 흥분했다. 자. 얘 기울기를 줬잖아. 그러니까 점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상황은. 그러니까 연습이니까 이게 쓰긴 쓸 텐데, 이걸 이제 고등스럽게 푼다면, 저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끌고 와서 플러스 1로 만들고, 자, 이렇게 놓고 얘가 어디 지난다? 원점 지난다. 0, 0, 0, 0 대입하면 1 플러스 10K가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K에다가 마이너스 10분의 1 대입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얘는요. 자,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5 플러스 K 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입니다가 힌트예요. 그죠? 그럼 이 직선 그대로의 기울기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4 플러스 KX 마이너스 3 플러스 2KY 블라블라블라. 뒤에 왜 안 썼냐 하면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를 외워놓으면 쉽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얘 가지고 풀려면 이 식에서 직접 기울기를 뽑아야 돼요. 그렇게 곱하면 자 18 마이너스 6K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5K는 22 K는 5분의 22 그거 넣으면 엄청 더 귀찮죠. 그러니까 더 귀찮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울기 나왔으니까 둘의 교점을 찾고 기울기 가지고 식 만드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히려 중등풀이가 훨씬 쉬운 거예요. 81번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중등풀이로 하면 된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라. 알고는 있어라. 알고는 달고나. 자, 그렇다 할게요.